자, 오늘은 이번 시간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상을 처음 시작하는데요. 1단원 제목 자체가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첫 번째 단원이 다항식의 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세 번째가 이제 인수분해로 1단원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항식 단원 자체가 이렇게 좀 쉬워 보이지만 사실상 중위권 학생들이 가장 안 되는 데가 이제 다항식 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기출 문제를 이제 매 시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 이 단원에 관한 기출 문제를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파일을 드릴 건데 그 프린트는 꼭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하면서 어차피 이제 계속 시험에 대한 대비는 계속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 단원마다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 나가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좀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중학교 때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단항식입니다. 그런데 단항식하고 이제 항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제 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같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단항식이라는 거는 단항식이 있습니다. 이 헛단자를 쓰는 얘기인데요. 이게 단자가 헛단자입니다. 하나 있다 이겁니다. 하나로서 이루어진 식인데 얘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포커스가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포커스입니다. 자,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연산이 이거 좀 적으세요. 연산이라는 거는 이제 계산입니다. 연산이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이제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이루어진 식.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항식 같은 경우에는 곱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럼 뭐 어떻게 생겼냐? 단항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만 있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만 있더라도 단항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숫자만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뭐라고도 부르기도 하냐면은 상수항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상수항. 그러니까 이제 상수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상수, 변하지 않는 수로 이루어진 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상수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단항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르는 이름에 대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도 있냐면은 숫자 곱하기 문자 이렇게 된 것도 우리가 이제 단항식이다. 원래 이 의미는 2 곱하기 x죠. 2 곱하기 x.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와 문자가 곱해진 경우도 우리가 이제 단항식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y 같이 문자와 문자로 이렇게 곱해진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이제 x 곱하기 y죠. 그러면 우리가 x를 두 번 곱했다 그러면 여기 차수라고 쓰죠. 차수. 2차다. x에 관한 2차. 그 다음에 y 하나. 그래서 문자들의 곱으로 이루어질 때 얘도 우리가는 단항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자 곱하기 문자. 그리고 문문이 아니고 문자 곱하기 문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항식은 연산이 계산이라는 겁니다. 연산은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다항식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다항식이라 그러면은 이 다자는요, 많다라는 뜻입니다. 항이 되게 많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많냐? 즉, 다항식은 단항식으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항식 또는, 그러니까 이제 다항식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한번 그려볼까요? 다항식 간에 뭐가 있다? 단항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항식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단항식 역시도 다항식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개념은 이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항식의 정의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알 수 있겠죠. 단항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단항식의 합으로. 자, 근데 이 연산이 합이라는 겁니다. 이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단항식 합으로 이루어진 식인데 합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합이라는 말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플러스 뭐 y 세제곱 마이너스 5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구성이 선생님 여기는 이제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이제 돼 있다라고 되어 가지고 선생님 이게 합으로 이루어진 게 맞나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합으로 이루어진 게 맞아요. 왜 그럴까? 자, 결국 이제 뜯어보게 되면요. x 세제곱하고 플러스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마이너스 3xy 이렇게 이제 구성돼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y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이제 구성돼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 만나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만나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수라는 말을 조금 할 건데요. 개수. 자, 그 다음에 개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개수라는 거는 여러분이 뭐 잘 알고 있겠지만은 문자 앞에 붙은 수를 이제 그 개수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여기 좀 잘 보시면은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개수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지? 이렇게 이제 될 건데 일단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3의 x제곱 플러스 6ab 뭐 x 플러스 7 뭐 이런 식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3도 있고 a도 있고 x제곱 그 다음에 ab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이제 보기로 약속한다면 x에 관한 식으로 이제 본다는 얘기는 주인공 문자는 x고 나머지 a와 b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상수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x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관점을 이 포커스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x란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바라보는가가 제일 중요한데 개수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섞여도 별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이제 뭐가 된다? x제곱의 개수는 3a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만약에 x의 개수를 물었다. x의 개수는 얼마다? 6ab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예를 들면 3xy 제곱 플러스 6x 세제곱 y 플러스 7z 플러스 11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얘를 어떻게 이제 바라보냐면 이번에는 y에 관한 식으로 이제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y에 관한 식으로. 그러니까 이 문자는 y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상수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y제곱의 개수는 뭐냐? y제곱의 개수는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있는 3x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3x.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의 개수는 뭐냐? y의 개수. 자, y의 개수는 우리가 이제 6x 세제곱 이렇게 이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자가 아닌 것들은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개수로서 인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문자 앞에 붙은 수라고 이제 봐도 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의미가 약간 틀려집니다. 그래서 개수라는 것들은 문자가 아닌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개수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차수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차수하고 지수하고 이제 그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 차수라는 거는 얘를 이제 구별만 잘 하시면 됩니다. 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곱했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x 세제곱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겠죠.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x 세제곱 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별을 조금 하자 그러면 2 곱하기 2가 있다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 자, 됐죠? 이렇게 이제 일단 나타내는데 이렇게 여러 번 이제 곱해지는 문자 또는 여러 번 곱해지는 숫자를 우리가 이제 이름하여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들 밑줄 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미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치라는 녀석은 여러 번 곱해진 숫자 또는 문자를 얘기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곱해진 횟수를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미치이지의 숫자인 경우에는 미치이지에 숫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인 경우에는 얘를 우리가 이제 지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지수. 그 다음에 미치이지의 문자인 경우에는 얘랑 밑에랑 조금 구별해서 이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는 x의 뭐 세제곱 또는 뭐 x의 3승 이렇게 하고요. 2의 세제곱 또는 2의 3승 이렇게 부르는데, 의미는 미치 여러 번 곱해진 요 미치 문자인 경우에는 차수로 부르고요. 이렇게 미치 여러 번 곱해진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수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지수.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차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서 그러는데, 정말 뭐 흔하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걸 예를 이제 드는 이유는 이걸 좀 잘 기억하시라고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우리가 만약에 문자를 x에 관한 문자로 본다 그러면, x에 관한 식이라 본다 그러면 얘는 3차식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y에 관한 식으로 본다 그러면 얘는 1차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수할 때. 어떤 식으로 볼 거냐, 어떤 걸 문자로 볼 거냐에 따라서는 얘가 몇 차인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가 x에 관한 식이라면, 자, 얘가 이제 몇 차가 된다? 얘가 3차식이 됩니다. 3차식. 됐습니까? 근데 얘를 이제 그냥 y에 관한 식으로 본다 그러면, 문자는 주인공은 이게 y라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몇 차가 되냐면 1차식이 됩니다. 1차식. 자, 그런데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말을 두지 않고 그냥 몇 차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게 몇 차식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걸 4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곱해진 횟수가 몇 번이에요? 네 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그냥 몇 차식이냐 물어볼 때는 그냥 4차식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4차식.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다항식의 덧셈과 뭐 뺄셈 같은 경우에 쉬워 보이지만은 이런 개념들을 주어졌을 때 굉장히 이제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얘기는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문자에 관계없이 그냥 보게 되면 4차식, x에 관한 식으로 보면 3차식, y에 관한 식으로 보면 1차식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어떤 관점에 따라서 차수가 틀려진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인데, 이것도 말도 맞지만은 어떻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몇 차식으로 볼 건지는 어떤 문자에 관해서 볼 거냐, 이런 관점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문자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숫자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거 아시죠? 상록수. 상록수는 항상 푸르른 나무예요. 그러니까 상자가 항상 항상 상자고요. 녹자는 푸르를 녹자입니다. 항상 푸르다. 그래서 이게 한자어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상자라는 게 항상 상자입니다. 그래서 상수라는 거는 항상 수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상수항하고 틀린 게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다항식들은 싹 다 얘기가 좀 틀립니다. 상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잠깐 지워버리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x제곱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왜 상수라고 부르지 않냐면은 얘는 x값에 따라서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x값이 뭐다? 미지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그래서 이 상수항하고 변수는 좀 틀립니다. x값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변수라고 그러고, x값에 따라서 얘는 변하는 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x값에 따라 변하는 수, x값에 따라 변하는 수, x값에 따라 변하는 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량은 이제 문자 차수와 같은 항이다. 뭐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아서, 동량 정도는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의 이제 정리인데요. 그 다항식을 우리가 이제 좀 이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 적으시냐면 표현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표현 방법.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을 좀 이쁘게 쓰냐 안 쓰냐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표현 방법에 대한 얘기고요. 다항식은 이제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한 다음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란 식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관점이 이제 얘가 이제 몇 차식이냐 이제 물어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2차식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x라는 문자를 봤을 때 가장 큰 차수가 몇 차죠? 2차죠. 그래서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본다 그러면 x에 관한 2차식. 됐죠? y에 관한 식으로 봤을 때는 y에 관한 2차식.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를 중심으로 볼 거냐. 이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자가 아닌 모든 것들은 개수로 본다. 아까 저 개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이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자, 첫 번째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이제 본다 그러면 x 빼고 y 이제 y란 문자도 있는데 x 빼고는 싹 다 이 숫자로 보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 x란 문자 y란 문자를 싹 다 숫자처럼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는 건데 x에 관한 식이라면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하고 이제 오름차순이 있는데 일단은 동량끼리는 먼저 한번 모아 볼게요. 그러면 x에 관해서 가장 큰 게 제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라는 항이 있습니다. x라는 항. 그죠? 그 다음 차수는 x죠. 그러면 이 y는 뭐라 보냐면 그냥 개수라 보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하고요. 마이너스 y 플러스 4 하고 x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y제곱 플러스 1은 그냥 나머지 x가 없는 것들은 싹 다 상수항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1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4, 그 다음에 x 플러스 3x 제곱이라 적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었는데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이제 나열하는 방법의 차인데요. 자, 보세요. 차수가 큰 것부터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나머지 항들을 정리하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은요. 차수가 큰 쪽부터 차수가 큰 것부터 해서 작은 쪽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이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차수가 갈수록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올라가냐면 이거를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봤기 때문에 x의 차수가 갈수록 이렇게 높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높아지는 식을 우리가 이제 오름차순이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차수가 갈수록 높아질 때와 낮아질 때 이 두 개를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내려가서 x에 관한 식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는 y에 관한 식으로 한번 봅시다. y에 관한 식. y에 관한 식. 그러니까 이제 y에 관한 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x는 그냥 너 숫자임 이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최고 큰 게 y제곱이죠. y제곱. 그 다음에 y에 관한 게 또 뭐 있죠? y에 관한 게 요게 하나 있고 이제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이때 얘를 y로 묶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싹 다 상수로 보기 때문에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이제 y에 관한 식이다. 근데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다. 그럼 반대로 적으면 이제 오름차순으로 적는 거다.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잘 보세요. 한 문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문자라는 거 x에 관한 걸로 볼 거냐 y에 관한 걸로 볼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x로 보면은 차수가 이제 자 차수가 높은 항부터 이렇게 적는 걸 우리가 내림차순 그러니까 낮은 거부터 이렇게 적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름차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차수가 갈수록 떨어지면 내림차순, 올라가면 오름차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항식이 이제 덧셈과 뺄셈이 있는데요. 뭐 가로를 풀고 동량끼리 정리한다.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는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 옆에다가 이제 책에다가 한번 적어주시고요.
이거는 대부분 보면은 중간고사 때 보면 1번 문항으로 많이 출제됩니다. 1번 문항으로. 1번 문항으로 기출이 된다. 1번 문항으로 기출되는 이유는 그만큼 뭐 가장 간단하고 다 맞추라 이거죠. 다 맞추라고 이제 주시는 문제인데, 그래서 1번 문항으로 기출이 많이 되니까 뭐 괄호 풀고 동량끼리 모아 정리한다. 이건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출 문제도 한 6개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보시고 문제를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은. 자, 4번 이제 갑니다. 덧셈에 대한 성질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곱셈이라는 게 없고요. 그냥 연산 중에 사칙연산이 있죠. 사칙연산. 자, 사칙연산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칙연산은 뭘까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그 다음에 곱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칙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사칙연산 중에서 이 뭐에 대한 정리냐면 특별하게 덧셈에만 적용되는 정리라는 겁니다. 덧셈입니다. 그래서 이 덧셈에 대한 성질은 교환과 결합인데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일단 차이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연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연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계산한다라는 의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어떤 수를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산이다라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항식에 대해서 이제 덧셈, 특별하게 이제 덧셈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곱셈은 나중에 또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이제 교환 법칙인데요. 교환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A랑 B랑 더했는데 얘가 거꾸로 어떻게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더하더라도 같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A라는 게 뭐 3x 플러스 5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2x 마이너스 4라고 해보죠. 그럼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는 얼마냐? A 더하기 B. 그러면 괄호치고 3x 플러스 5. 그 다음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괄호를 이제 풉니다. 아까 위에 보시면은, 아까 뒷장 잠깐 넘어가면, 괄호를 먼저 푼다 돼 있죠. 그죠? 괄호 풀고 나서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하는데, 뭐 쉽죠? 괄호 풀고 정리하면 동류항은 2x랑 3x가 있으니까 얼마? 5x가 될 거고요. 5랑 마이너스 4를 더하게 되면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정리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 플러스 1도 b 플러스 a도 똑같겠죠. b 플러스 a 같은 경우에는 2x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x 플러스 5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3x랑 2x 더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5x. 마이너스 4랑 5랑 더하게 되면 플러스 1.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바꾸더라도 연산 결과는 같다. 근데 이제 결합 법칙에 대해서 이제 분배 법칙이나 혼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이 결합 법칙은요, 잘 들으세요. 다 플러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옆에 적으세요. 연산기호가 다 뭘로 돼 있다? 연산기호가 모두 플러스입니다. 모두 더하기입니다. 모두 더하기. 그래서 연산기호가 이제 모두 더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괄호라는 의미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결합법칙은 뭐가 중요하다? 괄호에 대한 의미입니다. 괄호의 의미. 그래서 옆에 적으세요. 괄호에 대한 의미. 괄호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 거다. 뭐가 중요하냐? 괄호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괄호가 괄호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뭐 쓰잘데기 없이 왜 이게 있으면 얘기하는데, 괄호의 의미는요, 계산의 우선순위입니다. 다시 괄호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하고 갑시다. 이거 꼭 적으세요. 계산의 우선순위입니다. 뭐라고요? 계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계산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더하기를 앞쪽부터 먼저 더하고 뒤에 걸 더하나, 그 다음에 뒤쪽부터 먼저 연산을 하고 나서 계산하고 나서 앞에 있는 얘를 A라는 A를 더하나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합법칙은 무조건요, 연산기호가 모두 더하기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괄호에 대한 의미가 계산의 우선순위가 여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앞에 거 먼저 하나 뒤에 거 먼저 하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순서가, 적으세요. 계산 순서가 상관없다. 계산 순서를 상관없이, 잠깐만요. 계산 순서를 상관없이
상관없이 진행한다. 앞에 있나 뒤에 있나 앞에 거 먼저 해도 되고 뒤에 거부터 해도 되고 계산 순서를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보시면은 그냥 괄호를 다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 순서가 앞에 거 먼저 하냐 뒤에 거 먼저 하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 하나 C라는 걸 더 추가를 할게요. C라는 거. C라는 거 한번 더 추가하면 뭐 3X다 라고 하면은 A 더하기 B 그 다음에 플러스 C다 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요거 두 개 아까 더하는 게 5X 플러스 1이었죠. 5X 플러스 1에다가 여기 얼마? 3X를 더한다 라고 보면 8X 플러스 1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더하기 B 플러스 C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계산을 뭐부터 하셔야 되겠어요? B 플러스 C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3x 플러스 5 하고 가로치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b는 2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 3x 이렇게 적으면 3x 플러스 5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안에는 5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거 정리하시게 되면 8x 하고요. 플러스 5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1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결합법칙이라는 거는 계산의 우선순위가 계산 순서를 상관없이 진행해도 계산 결과는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별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뭐 물론 다 아시라 생각합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 계산을 진행하래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로 집어넣으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요걸 다 정리부터 시킵니다. A-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C가 아니라 플러스 C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안에 이제 대입을 할 겁니다. 괄호를 뭐 이제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입할 때는 뭘 치냐면은 제발 부탁인데 괄호를 넣으세요. 괄호 아시겠습니까? 괄호를 꼭 대입해서 괄호를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가 a니까 a 자리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b 자리에 뭐 집어넣냐면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y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 자리에는 2x 세제곱 그 다음에 y 세제곱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는 게 뭐 별거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수학은 계산을 잘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거 정리할 때는 진짜 디테일 좀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꼼꼼하게. 그래서 꼼꼼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르게 풀 테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다가 원래는 적어야 되는데 이제 좀 책이랑 다르게 풀 테니까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동량 정리하기가 굉장히 이거는 껄끄러워요. 그래서 하는 방법을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이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이죠. 그래서 밑에다가 마이너스 4x 세제곱. 왜 이렇게 적냐면 동량끼리 한눈에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되냐면 플러스 2xy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2xy 제곱이라 적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동량 자리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면 되고요. 새로운 것들은 뭐 새로운 자리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2x제곱 y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2x제곱 y 이렇게 동량끼리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2x 세제곱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y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쫙 더하게 되면은 훨씬 더 계산이 깔끔하다는 거죠. 너저분하지 않고 알겠죠? 그래서 옆으로 적으셔도 되나 이렇게 옆으로 이쁘게 깔끔하게 정리하셔도 되나 사실상 헷갈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동량끼리 라인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맞춰가지고 정리하시라 이렇게 이제 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요거 1 마사 1이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y 세제곱은 마이너스 y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3 x제곱 y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다 2xy제곱 그럼 이렇게 이제 적어도 되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림차순으로 적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냥 x에 관한 기준을 두게 되면요 x에 관한 최고사항은 3차 그 다음에
x에 관한 최고차항은 2차니까 3yx제곱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y제곱 x. 그냥 문자를 순서대로 쓴 게 아니라 바꿨습니다. x에 관한 문자를 보기 때문에 개수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세제곱. 이렇게 적으셔도 무방하겠다. 이게 무슨 차순?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으셔도 무방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지도 이렇게 적겠습니다.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2번은 일단은 여기 관찰을 잘 해보시면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바로 대입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B라는 항과 B라는 항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동류항부터 정리합시다. 동류항부터 정리하자. 그래서 동류항부터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자 이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도 아까 얘기 들으셨다시피 기출에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1번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6b, 그 다음에 플러스 12c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12c. 그럼 요걸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그 다음에 플러스 12c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12c.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제 정리되니까 요 다음에 이제 대입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대입할 때 반드시 뭐 하자? 괄호를 좀 치자 이겁니다. 그리고 답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저분에 쫙 정리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 책에 나와 있지만은 이거 다시 동류항 라인에 맞춰서 라인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맞춰가지고 이렇게 적는 것들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다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제 2번인데요. 두 다항식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a 더하기 b가, 뭐, 두 다항식을 있는데, a 더하기 b가 너고, a 빼기 b가 너일 때, a-2b를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그냥 간단하게 뭐처럼 풀면 되냐면은, 연립방정식처럼 풀면 됩니다. 뭐처럼요? 연립방정식. 그래서 연립방정식처럼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연립방식으로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얼마냐면 6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제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b가 있습니다. a-b. a-b는 2x 세제곱, 제곱이죠. 플러스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제곱이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두 개를 연립을 하는 겁니다. 왜? a 빼기 2b니까 a라는 다항식이 뭔지 b라는 다항식이 뭔지 알아내면 되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a는 자 동류끼리 더하게 되면 8x제곱 자 그 다음에 4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y제곱이 되겠죠. 자 따라서 a라는 건 양면에 2를 나누게 되면요 4x제곱 자 그 다음에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5y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식은 이제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다라고 보면 자 그럼 얘를 이 자리에 이제 끼워 넣어도 되는데 b라는 건 정말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a와 b를 더했더니 일단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뭐 적당히 맞춰가면 되죠. 일단 a와 b를 더했더니 6x제곱이니까 여기는 2x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xy인데 2xy가 있죠. 그러면 xy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고 자 마이너스 4y제곱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뭐가 있겠어요? y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b라는 건 간단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2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보면요. a라는 거는 4x제곱 플러스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5y제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니까 대입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대입만 2하고 2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4x제곱 그 다음에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5y제곱 그 다음에 옆으로 적지 말고 요거 마이너스 얼마? 4x제곱 동류항끼리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더하시게 되면 요 결과물은 얼마다? 2xy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7y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항식의 덧셈 뺄셈 해봤는데요. 그 밑에 확인 체크랑 꼭 푸시고요. 그 확인 체크 뭐 두 문제밖에 안 내니까 꼭 푸시고 그 선생님이 드린 그 기출 문제 그거 좀 잠깐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까지 1단원의 다항식의 덧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